안녕하세요. 영상 컨텐츠에 의해 7주차 LM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날씨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또 여기저기 아름다운 꽃들도 피고 나뭇잎들도 이제 파랗게 올라와서요. 한여름의 녹색이랑 요즘 그 나뭇잎들의 그 녹색이랑은 색깔이 참 다르잖아요. 요렇게 예쁜 그런 녹색은 지금 이 순간 아니면은 볼 수가 없는 그런 것 같거든요. 봄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오늘도 날씨가 거의 30도 가까이 된대요. 이제 금방 여름이 될 것 같아요. 봄,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잠시 한눈 팔다 보면 바로 아주 뜨거운 여름이 또 찾아올 것 같은데요. 이 소중한 봄날 시간들을 선생님들이 알차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시간으로 만끽하시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 LMS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이 목소리가 중간에 이상해졌다. 이런 느낌들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또 그걸 듣다가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그렇게 연락 주신 선생님도 계셨는데요. 영상 길이가 길어져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내용을 좀 전달을 잘 해드리려고 빨리 감기를 시도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 MT 가서 한 선생님은 빨리 감기한 목소리가 더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깊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목소리가 느릿느릿 너무 느려가지고 또 들으면 또 졸립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좀 빨리 감기 하니까 속도가 조금 빨라져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 오늘 LMS 수업은 조금 더 느리지 않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안 고쳐져요, 이게. 수업 바로 시작하기 전에 영화 한 편 소개해 드릴 건데요. 룸 넥스트 도어라는 이 작년도 영화죠. 이 영화는 제가 지난주에 그 라디오 방송 출연하는 데서 소개했던 그런 영화예요. 선생님 몇 분이 라디오 방송 잘 들었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라디오 방송에서 소개를 했지만 사실은 이 영화는 화면을 본다든가 사진을 좀 봐야지 제대로 이 영화의 진면목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서만 소개하기는 한계점이 있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너무너무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이 컬러가 정말 화려하고 예뻐요. 그래서 이 요즘 이 봄날에 울긋불긋 예쁜 꽃들이 많이 피고 그래서 이 영화가 생각이 나서 소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는 화면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겸사겸사 선생님들한테 이 영화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룸 넥스트 도어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옆방이란 뜻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방. 두 명의 친구가 출연을 하는 영화인데요. 마사하고 잉그리드라는 이 두 명의 이 실제 배우들이 60살 아니 60년생들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65세 정도 되는 건가요? 나이가 많은 이제 노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두 명의 여자 배우가 주인공을 하고 있고 영화 속에 친구로 나와요. 그 중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분이 이 마사라는 친구가 말기 암 투병 중이어서 이 친구가 본인이 이제 직접 약을 구해서 내가 스스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자살이죠, 자살. 그런데 어차피 살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죽을 때 네가 옆방에서 내 마지막 순간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한 달 같이 살면서 내 마지막을 옆방에서 네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자,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스페인의 아주 거장 감독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고요. 이 감독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 유명한 영화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주로 만들었던 영화들이 좀 선정적이고 조금 자극적이고 또 성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고등학교 때는 영화를 볼 수가 없었고요.
대학교 들어간 이후로 이제 몇 편 이분 영화를 봤었고 굉장히 강렬했던 기억이 나요. 이 감독이 그 게이거든요. 유명한 커밍아웃을 한 게이인데요. 그래서 좀 약간 그 뒤틀린 성적인 그런 욕망 같은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와서는 그런 성적인 주제보다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고 특히 죽음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서 또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감독이고요. 이 영화는 이 작년도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어요. 그랑프리죠. 이 영화의 주연 배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 마사 역할을 한 사람이 틸다 스윈튼이라는 배우인데요. 이 틸다 스윈튼은 영국의 아주 귀족 집안의 출신이고요. 음, 또 슈퍼모델 하다가 영화 배우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외모가 비범하죠.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아주 우아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배우이고요. 또 특히 이 틸다 스윈튼 같은 경우는 친한파, 우리나라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배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설화수라는 우리나라 화장품 모델을 또 하고 있고요. 또 뭐 젠틀몬스터라는 유명한 그 우리나라 안경 모델도 했었고요. 또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두 편이나 출연을 했어요. 봉준호 감독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배우예요. 저는 이 사진 보고 이 두 사람의 머리 크기를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인간의 머리가 이렇게 크기가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래전에 봉준호 감독을 실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등치도 엄청나게 크고 정말 머리도 정말 크긴 한데 틸다 스윈트는 머리가 주먹만 한가 봐요. 이 영화에서는 이 에드워드 호퍼라는 미국의 그 특히 최근 들어서 점점 더 각광을 받는 유명한 그 화가의 그림이 등장을 해요. 이 일광욕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마사하고 잉그리드 두 명이 그런 안락사를 위해서 숲속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별장을 임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별장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별장 벽에 이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이 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의 이 장면처럼 선베드에 일광욕하는 그런 유사한 장면이 영화 속에도 등장을 해요. 이 에드워드 호퍼는 그 색감도 그렇고 또 구도가 참 좋고 그래서 많은 영화나 광고에서 이 이미지를 많이 차용을 하거든요. 선생님들 한번 인터넷에서 에드워드 호퍼 하시고 쓱이라는 거 있죠? 쓱 SSG 그 신세계에서 하는 온라인 쇼핑 쓱 광고 이렇게 치시면은 에드워드 호퍼 그림을 어떻게 그 광고에서 그대로 따라서 했는지 이런 광고도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많은 영화에서 이 에드워드 호퍼의 이 그림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런 화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강렬한 원색들, 아름다운 그 화면들, 색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 분홍색 눈이 내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들이 요런 류의 조금 예술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런 영화들이 또 익숙치 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 좀 보다가 지루하다 이렇게 혹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오락 영화들이 줄 수 없는 감동과 또 우아함, 매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 구해 보시게 되면 한번 특히 영상미라든가 또 이 두 배우의 뛰어난 연기
또 그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이죠. 죽음을 그냥 떠밀리듯이 마지못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재앙처럼 찾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삶에 이어져 있는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내가 선택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뭐 그런 죽음에 대한 관점 같은 것들도 새롭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영상 컨텐츠에 의해 중간고사에 대해서 공지를 드릴게요. 자, 날짜는 5월 3일 날이고요. 9주차예요. 원래 8주차에 우리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요. 진도가 우리가 MT도 끼고 해서 진도가 조금 안 맞아가지고 5월 3일 날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볼 거고요. 필기 시험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주관식과 객관식 이렇게 믹스해서 문제를 낼 건데요. 문제 쉽게 내니까 걱정하시지 말고요. 부담을 너무 갖지 마세요. 선생님들 이 시험 본다 그러면 이제 겁을 덜컥 먹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시지 말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 망신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지금 어린 학생들도 아니고 또 다 생업이 있고 바쁜 중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저는 대단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진짜 뭐 빵점을 맞으신다 그래도 전혀 그거 가지고 제가 뭐 빵점 맞았네 이렇게 생각 전혀 안 해요. 진짜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참여하시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담이나 걱정 정말 일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그래도 시험을 보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제 출석하시고 참여하시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학점을 잘 드릴 건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그 또 점수에 민감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특히 그 A 학점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또 그 1, 2점 차이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평하게 점수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성적은 잘 드릴 거니까 정말 부담 갖지 마시고 공부하신 것들을 또 한번 정리하신다 이런 의미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8주차 LMS에 시험 문제가 요런 거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그동안 수업했던 거를 대충 요약을 해서 8주차 LMS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고사 이 점수가 만점이 20점이에요. 일단 참여만 하시면 제가 기본 점수 10점은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험 응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제 4강이고요. 1970년대 이후 미국 영화 산업의 발전, 70년대 이후 현재까지, 현재.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생님들한테 이 수업을 쭉 했는데 전부 고래적의 옛날 옛적의 그런 현실감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선생님들이 젊은 시절에 많이 접하셨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친숙하실 것 같고요. 오늘도 이 수업 내용에서 영화를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내가 저거 봤던 영화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실 거라서 좀 관심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뉴 헐리우드 영화. 2. 블록버스터 영화. 3.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들. 4. 프랜차이즈와 글로벌 시장 전략. 이렇게 네 가지의 챕터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선생님들이 제가 그 LMS에 같이 올려드리는
강의 안 그거를 출력을 해서 필기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출력하시기 어려우면 그냥 듣지 마시고 간단하게 노트에다가 적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전달해드리는 수업 내용이 좀 많은 편이니까 그냥 수업만 들으면 잘 머릿속에 남지 않으실 것 같아요. 뉴 헐리우드 영화, 주로 대략 1970년대의 영화들을 가리키는데요. 1970년부터 80년대, 80년 요 무렵까지 그 만들어졌던 영화의 이제 흐름인데요. 자, 간단하게 요 전의 상황을 좀 복습을 하면은 어떤 영화들이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영화 산업이 발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먼저 무성 영화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무성 영화 시대가 지나면서 유성 영화가 등장을 했고요. 소리가 이제 영화 속에 나오기 시작했고, 소리가 나오니까 영화가 조금 더 진지하고 좀 복잡한 이런 심리 묘사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컬러 영화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백설공주, 오즈의 마법사 이런 영화들이 처음으로 이제 컬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나시나요? 그 다음에 TV가 보급되면서 영화의 인기가 시들해지니까 그 다음에 영화에서 채택한 전략이 시네마스코프, 가로로 화면이 길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좀 더 웅장한 스케일이 큰 영화들, 이런 영화들을 영화관에서 영화들이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입체 음향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화 산업이 점점 이제 영화라는 게 텔레비전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텔레비전에서 느낄 수 없는 체험, 웅장함, 영화관에 와야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선생님들 중에 혹시 IMAX 영화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주 화면이 큰 영화를 IMAX 영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IMAX 영화를. 저는 좀 스케일이 큰 영화들은 웬만하면 일부러 찾아서 IMAX로 보려고 하는데요. 같은 영화를 봐도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IMAX 영화관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도 이런 IMAX 영화라든가 뭐 사운드를 굉장히 고급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영화관에서 뭔가 차별점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영화 산업이 계속 발전이 되다가 그런데 이제 전제가 요 전에 영화 산업의 큰 흐름은 그 스튜디오 영화들이었어요. 스튜디오 영화라 그러면 영화사. 제가 요 그 헐리우드에 관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이 대형 영화 스튜디오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스튜디오 영화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자, 생각해 보시면 스튜디오 영화들은 일단 영화관을 굉장히 고급화하면서 영화 관람비를 올렸고, 그 다음에 장르 영화들, 공식이 딱딱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상업성을 갖춘 장르 영화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스타 시스템, 분업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 헐리우드 영화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특징들이 스튜디오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헐리우드의 별명이 뭐냐면 꿈의 공장이에요. 꿈의 공장.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영화에서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 영화들이 그 현실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어려움이나 시름을 잊고 영화 보는 동안에 마치 우리가 마약하듯이 잠시 꿈의 세계로 갔다 오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 영화들이 좀 비판받는 지점이
좀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게 좀 비판 요소였거든요. 예,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뉴 헐리우드 영화는 앞에 뉴가 붙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헐리우드 영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 특징을 보시면은 주로 작가주의 감독.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약간 감독 중심으로 영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요 전에 스튜디오 영화는 감독 중심이 아니고요. 영화 제작사, 스튜디오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마치 물건 찍듯이 예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물건을 만들듯이 감독도 그 분업화된 시스템의 일원이에요. 감독은 감독의 역할만 하고 또 다른 그 파트가 다 분업화돼 가지고 감독은 그냥 자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다른 역할을 침해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 영화를 끌고 가는 권한이 감독한테 있는 게 아니고 스튜디오에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영화를 만들다가 감독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감독을 써가지고 그 역할을 맡기는 식으로 이렇게 영화가 됐다 그러면 뉴 헐리우드 영화 시대에는 감독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술 작품 하듯이 어느 감독이 만든 영화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감독의 개성과 실력, 감각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주의 감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제품 만들듯이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작품 만들듯이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다는 거고요. 이 영화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반영웅주의, 또 현실적인 주제의 영화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어요. 자, 반영웅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악당, 악당들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이전의 영화들은 주로 영웅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았겠죠. 지금도 뭐 사실 그렇죠. 지금도 수많은 영화들이 영웅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죠. 주인공이 나쁜 놈이 주인공인 영화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착해가지고 나중에 나쁜 놈들을 혼내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고 또 영웅적인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영화 중에 뭐 벤허라는 영화가 있었죠. 뭐 대표적인 거 이런 영웅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룬 반면에 이 뉴 헐리우드 영화 시절에 와서는 이제 그런 영화들이 너무 뻔하고 지겨운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맨날 그 현실에서는 잘 존재하지 않는 영웅들이 나오는 이런 영화들을 다룬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런 영화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런 영화가 있어요. 자, 이거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영화예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지은 영화 제목이에요. 번역하면서. 실제 영화 제목은 보니 앤 클라이드. 보니와 클라이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영화고요. 실제 실화예요. 이 보니라는 남자와 클라이드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커플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은행 강도예요. 이 두 커플이. 그런데 은행 강도를 하면서 이 두 커플이 되게 멋진 옷을 입고 뭐 패셔너블하고 외모도 잘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강도 행각을 벌이는데도 막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유명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이런 영화거든요. 이 영화에 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이 은행 강도가 주인공인 게 이상하죠. 보통 영화 같으면 이 은행 강도를 좀 쫓는 경찰이나 뭐 탐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이 남녀의 사랑 이야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했고 나중에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가가 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죠.
기존의 영화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런 시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의 엔딩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또 큰 충격을 줬거든요. 마지막 그 장면 한번 잠깐 보실게요. 네, 지금 보셨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 주인공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장면, 이런 것들이 예전 영화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주인공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는 장면을 오랫동안 보여주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이러면서 영화가 끝나버렸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당시 영화 본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새로웠다는 거죠.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일단 1차 시습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